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은 오늘 강하게 흐름이 나왔던 테마, 어떤 테마냐라고 봤을 때 수산 테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수산주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산주가 오늘 급등을 하면서 상승을 했는데, 어제는 철강주들이 움직였었죠. 결국에 최근에 강하게 움직이는 분야가 이제 둘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뭐 개별적으로 조금씩 강하게 움직이는 분야도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대통령 당선인의 뭔가 정책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고, 또 아니면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이쪽에 좀 더 많죠. 이쪽이 좀 더 많아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철강이 움직이고 오늘은 수산이 움직였던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수산주들 움직이는 흐름에 있어서 사실 오늘 이제 상승이 일단 오늘 뭐 강하게 집단적으로 움직임이 나왔지만, 사실 어느 정도 예고가 되어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월 1일 같은 경우 요날 이제 3월 1일날 이제 기사가 나왔었고, 3월 2일날 이제 수요일이죠. 이렇게 동원수산 같은 경우는 상승이 있었고, 한성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이날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성기업이 가장 강한 흐름이 기존에 나왔었는데, 지금 보시면 이쪽 구간에서는 동원수산이 좀 더 강한 흐름이 나오면서, 다시 보면 동원수산이 딱히 뭐 밀릴 흐름이 별로 그렇게 크지가 않았었죠. 이쪽에서는 좀 약했지만 한성기업보다. 그러면서 이렇게 강하게 흐름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기사를 좀 보면은 이제 3월 1일날 나온 기사에 러시아 수입 의존도 20% 넘는 품목이 118개가 있다. 여기에 에너지, 수산물이 많다라고 표현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기사를 봤다면 조금 시계열을 그리고 전쟁이 길어지는 것을 좀 보고서 조금 시계열을 길게 봤다면 뭐 충분하게 이제 3월 중으로 선취 매수를 할 수도 있었던 부분이었고, 3월 2일날 이제 시세가 나온 이후에도 이제 충분하게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었고, 그 전에도 이제 할 수 있었던 측면도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러한 흐름이 있었고, 또 추가로 이제 최근에 이제 수산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몇 가지 기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었어요. 이 3월 1일과 그 사이에 최근에 이렇게 명태, 코다리 뭐 그런 거 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결국에는 이제 수산물 수출 뭐 차질이 있을 거다, 항로에 대한 부분이 뭐 다시 부각되면, 사실 이제 진짜 오늘 동원수산 움직일 때는 이거야 이제 장 끝나고 나온 기사이기도 하지만 이게 다였거든요. 이 명태 가공업체 뭐 안종아 이거 코다리 뭐 그런 기사 그런 부분밖에 없었는데, 기사가 나온 이제 주가가 움직이니까 이런 기사 및 명분들이 붙은 거죠. 물론 이제 수산주 움직임과 러시아 관련 이슈가 크게 하지만, 하여튼 그러면서 이렇게 정리된 부분이 있었고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인 가운데서 지금 뭐 수산물들 가격이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는 부분도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 또 추가로 이렇게 수산물에 대한 부분이 증시에서도 이슈가 되면서 실제, 그리고 또 최근에 식량에 대한 부분, 사실 수산물도 결국엔 식량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매수세가 몰리면서 주가가 움직였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다시 한번 차트로 넘어가서 보면은 동원수산 같은 경우는 저희 VVF 방에서 제가 운영하는 방에서 오늘 수익을 좀 내고 나온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솔직히 이제 좀 아쉬운 감도 있어요. 워낙 이제 흐름이 좋았던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 조금 적게 먹고 나온 거 아니냐라고도 좀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수익을 내고 나왔다라는 것도 좀 이야기 들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차트를 좀 정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 같은 경우 사실 이때 이후에 들어갔냐 라고 봤을 때는 아니었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보고 들어간 거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나기 전에 이미 동원수산 저희 방에서는 들어갔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미 어느 정도 이 동원수산이 차트의 흐름상 굉장히 수상한 흐름들이 많았었다라는 거죠, 그 전에. 그래서 충분히 조금 추측을 하면서 이슈가 될 것을 생각을 해보면서 볼 수가 있었다. 그리고 수산물도 결국에는 식량 관련된 거다, 수산물도 먹는 거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면은 조금 디테일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면, 수상한 흐름 1호가 어디냐, 일단 뭐 여러가지 부분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횡보를 굉장히 많이 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최근 흐름을 보면 이쪽에서의 흐름, 이쪽에서 거래량 빵 터지면서 흐름 나왔는데, 저점도 심지어 갱신했어요. 갱신했는데 좀 빨리 회복을 했었죠. 여기 빨리 회복을 했었고, 또 왔다 갔다 하고 하면서 계속 이게 이동평균선을 횡보로 세워놓고선 들락날락 하는 흐름이 나왔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런 가운데서 이러한 결국에는 시세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큰 흐름을 좀 살펴보면은
월봉 차트에서도 보면 뭐 윗꼬리 툭하면 많이 나오는 흐름이에요. 그렇지만 계속 요 라인을 어느 정도 지켜주면서 9,000원 라인을, 물론 코로나 때 이렇게 밑으로 내렸지만 지켜주면서 움직임이 나왔었고, 그 이후에도 지금 이 120월 이동평균선에 찔러주는 흐름들이 존재를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분명히 물론 차트가 덜 준비된 과정 속에서 이슈가 부각되면서 급하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조정주고 다시 움직이는 케이스도 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준비를 충분히 해놓은 상태에서 이슈가 이제 따라 붙으면서 주가가 움직이는 케이스들이 있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뭐 3월 2일 같은 경우야 이제 한성기업이 좀 더 상한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고 강한 흐름이 나왔었지만, 동원수산이 차트적으로는 좀 더 많이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강한 퍼포먼스의 흐름을 보여줬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라는 게 이제 절대적인 건 아니고, 하지만서도 이제 여기서의 확률을 높이는 게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차트만 보고 매매하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차트를 무시하진 말자. 그래서 차트로 어느 정도 중시하면서 시장 글로벌 시황이라든지 이슈라든지, 그리고 또 추가로 이제 기업의 기본적인 재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항상 복합적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러한 이제 뭐 시세가 나오기 전에 선취하는 측면에서는 차트와 추가로 이슈에 대한 예상이라든지 뭐 영업이익의 뭐 실적의 흐름이라든지 그런 걸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흐름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한성기업도 좀 자세히 보도록 하죠. 한성기업은 이제 일단은 지난번에 상한가 이후에 여기서도 뭐 흐름들이 잘 움직였고, 여기 한번 빵 때리는 음봉이 나왔어요. 근데 이때 좀 내려보면 맞죠? 여기가 여기네요. 여기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다. 그리고 거래량 죽구선 지금 22 이동평균 살짝 안 닿고서 이렇게 바로 돌려주고 움직임이 나왔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여기 보면은 이 캔들이 양봉이 나오면서 12 이동평균선 장악을 했는데 여기 이제 윗꼬리도 있었다는 거죠. 윗꼬리도 있고 하면서 지금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횡보를 살짝 해주고, 짧은 기간 횡보를 해주고 이제 매물들을 소화를 하고 준비를 하고 또 한 번 더 쉬어주고 빵 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거래량 별로 없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 얘 같은 경우도 약간 수상했던 흐름은, 예전에 이제 한성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대선 관련해서 테마를 엮이면서 굉장히 움직임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흐름을 보면은 지금 보시면 이제 여기서 이쪽이죠. 여기서 이제 120 이동평균선을 한번 툭 건드리면서 음봉이 떨어지고 이렇게 흐르고 내려갔다가 이렇게 움직였는데, 요러한 캔들, 우리가 이런 캔들 나오면 이게 사람들 기존에 매수한 사람들 다 매도하고 나갔구나 라고 굉장히 뭐 생각하고 그냥 무시하고 버릴 수가 있어요. 버릴 수가 있는데, 그 이후의 흐름을 더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의 흐름, 요 캔들, 요 음봉 흐름, 요 거래량 터진 음봉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됐냐? 하락을 했죠. 하락을 했는데 이 저점을 훼손하지 않았다. 물론 살짝 훼손하고 움직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 훼손하고 움직일 때는 빠르게 회복해주는 여부를 좀 봐야 되는데, 하여튼 훼손하지 않고 움직였다는 걸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빵 때리면서 요 120일도평에서 한번 건드렸던 데를 상한가로 장을 하고, 그 이후에 밑으로 안 내려오고 있다. 그리고 여기 이런 시가라든지 이 상한가의 절반 정도를 좀 지키면서 횡보 주고서 움직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측면을 볼 수가 있는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사주 시프트도 볼까요? 사주 시프트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뭐 거의 뭐 이런 앞쪽의 흐름이야 굉장히 차이가 있지만, 요 최근의 흐름들은 꽤 많이 비슷하죠. 한성기업이랑. 그리고 굉장히 뭐 동원수산 같은 경우 거의 뭐 횡보하다가 쫙 치면서 움직임이 나왔고, 하여튼 그러한 부분이다. 뭐 CJ 시프트도 비슷할 거예요. 보시면 CJ 시프트 보시다시피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수산물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는 사실 일본에 방사하는 그 후쿠시마 원전 그 오염수 방출이 사실 악재이긴 하잖아요. 악재이긴 한데 약간 이제 국산 수산물에 대한 소비에 대한 부분으로 호재로서 움직인 경력들도 굉장히 많고, 또 이제 원양어선으로 이제 물고기 잡아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제 뭐 그게 크게 영향을 많이 주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무래도 바다에서 희석이 되니까.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하면서도 볼 수 있었던 분야였다라고도 수산주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동원수산을 필두로 이제 한성기업, 이제 사조시푸드, 사실 오늘 강했던 세 종목 뭐 CJ 시푸드는 오늘 뭐 강하게 했지만 꼬리도 많았고 딱히 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원수산이라든지 이제 한성기업 그리고 사조시푸드 위주로 해서 이제는 이제 눌리는 흐름에 있어서 잘 눌리고 움직여 주느냐, 그리고 특히나 이 동원수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윗꼬리 전문이었는데 오늘 꼬리 안 달리고 상한가 계속 안착을 해서 버텼다는 거. 지금 오전에 들어가서 한 번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추가로 어떻게 움직임이 나오는지 살펴보자, 그러니까 조정 시에 좀 관찰을 해보자라고도 볼 수가 있고, 한성기업도 역시나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시세가 나오기 전에 접근을 하는 데 있어서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자라는 거 조금 더 강조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 추가로 이제 시세가 나온 이후에는 어떻게 잘 눌리고 움직이느냐라는 거 생각을 해보면서 바라보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보면서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갑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 입장하시면 여러가지 강주 시황 관련 코멘트, 속보 관련된 부분, 여러가지 부분들 올려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주식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박종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